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그넷 주얼러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재무제표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이런 매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매장 가지고 있고, 뭐 금속이나 뭐 다이아나 이런 거 파는 회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재고 자산이 전체 자산 중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비중 자체가. 그래서 재고 자산을 분석할 때 가장 알맞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회사는 다이아몬드, 결혼반지, 귀금속을 대량 재고 기반으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결혼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금은 백금 주얼리, 시계 및 고급 액세서리를 파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고가이고 저회전 상품입니다. 즉 하나당 단가가 되게 높고, 그걸 커스터마이징을 하기 때문에 재고를 많이 깔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진은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감가상각, 유형자산보다는 재고평가, 그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 평가를 해서 이 재고자산이 실제로 내가 원하는 그 가격대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걸 또 손실로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손익이 변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고를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유통기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그 B2C 소매업이기 때문에, 즉 주 고객 개인 소비자이고, 판매 채널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인데, 그래서 기업 간의 거래가 거의 없어서 매상으로 물건을 넘길 수 있는 구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인데, 보시면은 매출 채권이 없어요. 보시면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 현금 있고, 재고자산 있고, 뭐 세금 내야 될 거 있고, 다른 유동자산 있고, 유형자산 있고, 뭐 이거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 영업권, 그리고 무형자산, 다른 뭐 비유동자산 이런 게 밖에 없어. 매출 채권이 아예 없어요. B2C 기업이라서 고객한테 빨리 팔고 그거를 팔자마자 바로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인벤토리가 단위가 100만 달러거든요. 100만 달러인데 2111이고 전체 자산이 5410이니까 거의 한 40% 이상 차지하죠. 재고자산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회사는. 매출액 가장 중요하죠. 매출액이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분기별로 다 나눠놨습니다. 매출액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Condensed Consolidated Statement Operation에서 보면은 여기 분기마다 이 매출액이 나옵니다. 이 매출액을 가져왔어요. 분기별 매출액이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보이는데, 매출이 이게 분기별로 방향성이 그렇게 없거든요. 막 이때는 올라갔다가 이때는 내려가고, 1500대 유지하다가 1300대 내려가고, 1300대에서 2000대까지 올라갔다가, 그래서 좀 방향성이 없고, 이게 수요가 살아났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국면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매출액을 한번 제가 그 좀 자세히 주석을 지다 보니까, 주석이라 하면은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거고요. 토탈 세일스가 있으면은 밑에 내려가 보면은 여기 영업 관련된 게 있거든요. 영업 관련된 게 레버뉴 레커그니션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쭉 내려보면은 그냥 오프라인에서 파는 거랑 온라인에서 파는 게 있거든요. 그 금액을 한번 적어봤어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파는 거. 오프라인 매출이 엄청 많아요. 온라인에 비해서 오프라인 매출이 엄청 많거든요. 온라인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오프라인 매출도 이게 변동성을 보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가, 비필수 소비재. 왜냐하면 다이아나 뭐 결혼반지나 금 같은 거는 그렇게 필수적인 소비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가 비필수 소비재에 대한 충동 구매가 약해졌다는 신호를 볼 수 있어요. 매출 총이익은, 이사의 매출 총이익은 어디서 가서 보냐면은,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이거예요. 518.8. 근데 이제 그 매출액과 관련된 그 비용을 빼고 나면 남는 금액이거든요. 매출 원가가 이렇게 나오고, 그 매출 원가를 매출액에서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매출 총이익 나누기 매출액을 해온 결과 이 퍼센티지가 나오거든요. 매출 총이익률도 42.57%에서 38%, 37%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마진이 나빠졌다라고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가로 팔 수 없는 재고를 이미 매출 원가 쪽에서 손실로 처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실로 처리 안 하고 정가에 팔 수 있으면 정확한 마진대로 꾸준히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마진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정가대로 못 팔고 그냥 좀 가격을 할인해서 팔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2000대 전후반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2100, 1900, 2000, 1900, 2100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재고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다는 게 좀 드러나긴 하거든요. 이게 재고가 줄면 매출이 바로 꺼지게 돼요. 왜냐면은 보시면은 이 1391을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2100을 깔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재고 자산이 많아야지 상품이 진열된 게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많아야지 거기 중에서 고객이 하나를 고르고 매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 매출액 하나당 재고 거의 1을 깔아놓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고가 줄면은 매출이 바로 꺼지게 되고 재고가 늘리면은 또 그 재고에 대한 손실 리스크. 왜냐하면 그 재고가 안 팔리면 또 그 재고에 대한 평가를 해서 손실을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손실 리스크도 어느 정도 감내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 자산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재고 자산은 원재료 상품으로 나뉘는데 이걸 어디서 보냐면은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인벤토리라고 있습니다. 인벤토리가 또 노트 투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여기 주석이거든요. 주석에서 인벤토리 내려가면은 보이는데 인벤토리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원재료랑 상품으로 나눠지거든요. 원재료랑 상품. 원재료는 항상 62에서 56 사이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 상품도 뭐 2000에서 1900 사이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제조 리스크가 아니라 이 상품이 언제 어떤 가격에 팔리느냐 하나로 성패가 갈린다는 뜻입니다. 상품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품을 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매입 채무라는 계정 과목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상품을 사고 바로 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지불할 것을 부채 계정으로 쌓여놓는데 그게 매입 채무예요. 매입 채무도 한번 보시면은 재고 자산보단 변동성이 커요. 600 갔다가 700 갔다가 500 갔다가 500 갔다가 600 갔다가 하거든요. 그럼 퍼센티지로 따지면 1900에서 2000보다는 600에서 700, 700에서 500, 이 변동수 퍼센티지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명확한데, 이 일정 수준 재고를 유지하고, 현금에 대해서는 이 매입 채무로 조절하는 것 같아요. 즉, 매입 채무가 쌓이면은 그만큼 현금을 안 줘도 되니까, 현금 나중에 줘도 되니까, 매입 채무를 쌓이는 거고, 어느 정도 돈 된다 싶으면은 매입 채무 줄이면서 현금을 쓰는 거죠. 현금을 쓰고 갚는 거죠. 그런 식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양을 매입 채무로 조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어디서 보냐면은 여기 Consolidated Statement of Cash Flow라고 보시면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Net Cash Used Operating Activities라고 나와 있고 뭐 인벤토리가 그러니까 재고 자산이 영업 활동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끼친 거, 매입 채무가 영업 활동 현금 흐름에 영향을 끼친 게 여기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비즈니스 활동은 영업 활동 그리고 투자 활동, 재무 활동으로 나뉘는데 보시면은 이제 재고 자산이 영업 활동 현금에 끼친 영향을 어떤 분기에는 마이너스고 어떤 분기에는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재고를 쌓는 분기에는 현금이 빠져나가죠. 왜냐면 재고를 샀으니까 그만큼 현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재고를 이제 털어내면은 그 재고가 털어내면서 현금이 들어오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재고 쌓고 털고 쌓고 털고 쌓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매입 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안 주면은 돈을 안 주고 재고산을 사갔으니까 그만큼 현금이 안 나갔으니까 플러스 그리고 매입 채무 재고자산 산 거에 대한 돈 주면은 마이너스 그리고 다시 돈 안 주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활동 이 두 개의 영향력이 영업활동 현금흐름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특히나 이 24년 11월부터 25년 1월까지가 좀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네요. 이 회사는 재고 자산에 따라서 매출이 결정이 되고 그 재고 자산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 재고 자산에 빠져나가는 현금 흐름을 매입 채무로 조절하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래서 매입 채무로 돈 줬다가 안 줬다가 돈 줬다가 안 줬다가 하면서 실제로 회사가 들고 있는 현금의 양을 조절하면서 재고 자산 밑에 안전하게 깔아놓고 그 재고 자산을 2대1 비율로 분기마다 팔고 있는 거죠. 거의 2대1이에요, 보시면은. 25년 8월부터 10월까지는 이게 재고자산 이게 100만 달러인데, 단위가 100만 달러인데, 2111, 100만 달러.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영업을 진짜 본질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하면서 얻는 현금이 31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재고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이게 손실이 어마어마한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재고를 유지하면은 매출은 방어할 수 있지만 현금 흐름은 깎아먹고, 또 재고를 줄이자니 현금은 좋아지지만 매출은 같이 꺼지기 때문에 뭔가 애매해요. 재고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에 따라 매출이나 현금 흐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재고 자산이 쌓이면서 현금을 갉아먹었는데 매입 채무로 돈 안 주면서 그 현금을 확보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합친 게 영향이 24.1 플러스가 났고, 실제로 분기별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설명할 수 있는 대부분이 이 매입 채무 때문에 어느 정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다는 게 보여요.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에 주가가 48.54%나 상승을 했거든요.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망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쌓이면서 재고 중심 기업에 붙던 디스카운트가 일부 해소된 흐름을 보여주는 주가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주가의 방향성은 재무제표의 실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매출이 아까 보시면은 분기별 매출액이 1300, 2300, 1500, 1500, 1300 외형적으로 매출액이 성장한 건 느낌은 들진 않고, 순이익도 보시면은 7, 133, 마이너스 9.1, 20 이어가지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있고 매출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차감한 매출 총이익이 있고, 매출 총이익에서 이제 판매 관련된 비용, 뭐 마케팅 관련된 비용 이런 거 빼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에서 이제 영업 외 손익 같은 거 빼고 세금 내면은 이제 순이익이 나오는데, 그 순이익의 흐름도 이게 쌓이고 뭔가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뭐 변동성을 보이면서 성장의 흐름이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때문에 저는 이 주가가 움직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재고자산이 2000에서 1900 사이로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폭증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 회사는 재고를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묶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만 보더라도 분기별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86, 31로 재고가 있어도 현금이 완전히 말라붙지 않는다라는 신뢰가 어느 정도 쌓였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회사가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면서 이 주가의 상승을 1년 동안 일으켰으니까 앞으로의 이제 100달러 이상 간다고 하면은 재고는 어느 정도 또 유지를 하면서 매입 채무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매입 채무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자체가 매입 채무에서 조절되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아니라 그 의존도를 벗어나서 매입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대한 어느 정도 그 독립적인 방향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 매출 총이익률도 아까 보면은 이게 매출 총이익률이 38, 38, 37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더 나아지지 않고 그대로만 유지해도 저는 이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100달러까지 열어둬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상 시그넷 주얼러스에 대한 재고자산 바탕으로 한번 이 주가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